소리 안 나. 우리 집에서는 안 좋아. 이거 안 돼. 태문사가 거기서 우리 저 국민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우리 공화당 상임고문단 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주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5인의 태극기 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우리 공화당 상임고문단 모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484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화당에서 창당 이후 2016년 그 겨울부터 5번의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좌파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것은 그들의 행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나 박영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 찬탈당하고 4년이 넘게 옥중에서 계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의 정치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백신의 수급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수급이 절망의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는 총괄 본부장을 하다가 백신 수급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총리직도 그만두고 나가 있습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백신을 조기 수급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떠들던 김호란이라는 사람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짙들을 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의 실패, K방역의 망상에 젖어서 실질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백신 수급을 하지 않은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담보로 그들의 무모한 고항된 K방역을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길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백신 수급에 있어서 핑퐁을 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이제 이 정권이 갈 때까지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허구, 거짓, 업무, 또 그들의 체제 침탈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더더욱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서 또 성희롱, 성범죄에 분노한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무능과 그들의 이합집산에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특히 이준석은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유승민 탄핵 배신자의 키즈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다락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옴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받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한 막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조수진이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탄핵도 역사라는 그러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고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탄핵의 진실과 정의가 그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불의를 파헤치는 날이 올 텐데 그 설치혀가 탄핵 또한 대통령 탄핵 또한 역사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일부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과거사로 돌리는 막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족쇄가 되어 조수진한테 다시 돌아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준석이나 조수진이가 탄핵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기 바랍니다. 고영태 녹취록도 들어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내용, 법원 대법원과 이 법적 내용들을 좀 읽어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기 바랍니다. 한낱 거짓 선동 좌파 언론 방송에 속아서 함부로 떠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조수진이가 정계 은퇴가 될 때까지 우리 공화당은 그들의 무모함에 반역사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 행위에 대해서 척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상임 고문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합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상임 고문님들 모시고
비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평일날이라서 좀 이렇게 빠진 분들 계신데 특정한 상임 고문님, 특히 상임 고문단 대표님께서는 육사 출신이시고 경남 고성이고 전 기무사령관 우리 천만의 무죄석방 본부의 대표를 하셨고 대한애국당 창당 공동대표를 하셨습니다. 우선 흑정한 대표님 말씀부터 좋은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현 상황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당체를 열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견제하고 썩어 빠진 국민의 힘을 경각심을 주면서 잘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치어야 합니다. 우리 상임 고문단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당을 알리고 당세를 넓히는 데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대상이 선정이 돼서 임명장을 수여했고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대표의 긴급 소집이 있으면 여기 응해서 우리 당의 돌아가는 재반 사항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에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또 고문단에 모시고 당원을 확보하고 하는 일에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정치 환경,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힘을 갖고 자유대명을 지키고 탄핵을 무효화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의 근저에는 당원 100만 당원, 또 20만 책임 당원을, 또 유사시 우리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30만 집회 동원 능력, 저는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만 되면 어떤 정치 환경이 변하고 오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정치 주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수권 정당으로서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 변화에 대해서는 조대들께서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잘해 나갈 것으로 믿고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당원을 확보하고 당을 알리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단 여러분 오늘 바쁜 일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분 많이 모셔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뵈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행사. 아무튼 우리 당에 살아있는 그 전설이시죠. 우리 공화당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별로 많이 됐을 거죠. 다음은 경북 예천 출신의 우리 전 건국회,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이셨고 전 소방안전신문 편집인 겸 회장을 역임하신 임덕기 상임 고문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는 안 나타나는데도 열심히 우리 공화당 위해서 일하는 실무진에 있는 분들 지금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때로는 아마 지치고 좀 실망할 때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당원을 입당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입당한 당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서명한 사람들하고 권리당원, 일반당원 훔치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의욕적으로 우리와 동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쭉 있어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또 안 보여. 그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우리 조원진 대표 연설을 한번 들어보거나 또 우리 공화당의 구호를 보니까 정말로 그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하면서 뭔가 어디서 누구한테인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등을 돌리고 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없도록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알뜰하게 다 한 바구니에다 슛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확한 민주주의라는 거 그러잖아요. 뭐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눈이 하나인 사람보다 훨씬 적으면 눈 하나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눈 하나인 사람이 병실이지만 병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공화당의 취지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우리 팀 우리 팀 당이라 그러고 우리 힘 당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화당은 왜 따로 떠나다니면서 그러냐. 그 따로 안 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바로 가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짓을 하면 뭐 때문에 고생해가면서 우리가 따로 다니겠느냐. 뒤에 따라다니면서 훨씬 쉽지 앞장서 가지고 뭐 돌팔매 맞을 일이 있냐 말이야. 근데 바로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경험한 바로 지금 봐가지고는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이야 스스로 무너지는 한이 있어서 무너져도 우리 공화당 말고 빼놓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정권 잡으면 니들 1년 2년 버티기도 어렵다. 내가 볼 때는 왜 못 버티느냐. 전부 물러 터지는 놈들만 있고 말이야 적당주의로 말이야 기회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놈들밖에 없는데 걔네들 쇠빨고 들고 나와서 설치면 다 도망갈 놈들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야. 그 경찰이 나오면 무슨 또 뭐 군사 독재하는 식으로 한다고 또 소리 지를 거고 말이야. 그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순수한 국민 세력은 우리 애국당이 다 모여있단 말이야.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지켜지면 너들은 맨날 정권 받아도 유지를 못해. 유지를 줘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공화당 사람들 안 살리면 나라가 지탱을 못할 것 같아서 나도 그거 가서 지금 조그만한 티끌 하나라도 못하려고 내가 지금 나오고 있어 이 나이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공화당이 그냥 무슨 정당이라 무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하게 지킬 수 있는 핵이라고 핵. 핵심이 이거예요. 핵이 무너지고 나면 나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대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핵을 좀 굵게 나가가지고 정말로 일반 국민들도 맞아 당신들이 하는 일이 맞아
오라 하는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다 함께 힘을 쏟아 나가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기 부모님 집회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드리셔서 오늘 정말 그 가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육사 23기시고 전 육군 소장 한미연합사 작전본부장을 하셨고 현재는 GK포럼 GK전략개발연구개발원 대표로 계시는 이 부산 출신의 박성부 상임고문님, 박성부 장군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 대표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우리 공화당이 불법 탄핵, 한미동맹 계속 3년, 4년을 갖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다른 류의 언해 공작이 있고 두 가지가 뭐냐? 중국 문제하고 우리 당의 학대 문제 두 가지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게 대표께서 저는 10년 전에 중국에 대한 사업을 다 그만두고 홍콩 자유시민들의 자유를 갖다가 하는 그 시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 저는 자유, 인권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저를 오히려 엔티 중국을 생각하고 비자까지도 발급받기 어렵다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이나 대동포가 이제 인정을 그에 대한 음해 공작에 대한 응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편타당한 자유헌법의 외교 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본 초월한다. 저번 미국에서는 린치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한미동맹은 코너스톤으로서 하나의 주춧돌이다. 이 주춧돌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 초월해서 주변 국가 일본, 중국, 호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구라파 이런 모든 나라와 설린 우호관계를 맺는다. 우리를 극대화한다. 이런 측면.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도자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이 알아야 된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물론 참모나 미안해서 다시 조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그야말로 대문제에 대해서도 깨끗이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지도자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끗이 아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던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계속 공부하는 분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두 번째는 2018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황 대표라고 그 당시 기억할 때 미국을 한번 가보겠다 했지만 성사가 안 됐죠. 물론 여당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같이 만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 당시 한 2년 동안 갔다가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이 탄핵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관여돼 있는 대사관의 해리스 대사라든가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렵게 정신과 정의와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는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상당한 협조하여서 미국 가서 여러 도시를 돌면서 그야말로 한미관계에 대한 주요성을 일깨웠죠. 그때 프레스센터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인권 문제라든가 우리 현 정권이 그야말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도자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피지기면 백전필승이라고 알아야 된다. 국내 문제는 그야말로 1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국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의응답하고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 외연 학대가 이렇게 잘 안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해가지고 할 때 아까 우리 임덕기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리더십 의미도 좀 제한되니까 그야말로 원로들이라든가 혹은 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서 해야만이 내외인 확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원로회가 그 대화의 결과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는 어떤 분수가 되어가지고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 평당원님이나 대표나 혹은 또 당직자나 또 저희 모두가 다 그동안 우리가 분석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나간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불러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이런 관리를 갖다가 하는데 직접 전화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당시에 상임 고문의 역할도 있지만 이 우리 공화당의 국방에 대해서 제가 좀 책임을 좀 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 정부와 우리가 그의 이 정부를 지원한 학자라든가 공직자들이 군사 문제에서 이런 군사 문제는 국가적인 전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시작전 통제권 문제예요. 이 작전 통제권 문제를 갖다가 이 정부가 현 정권이 있는 내에서 빨리 환수를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한 7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한미 간에 상호 약속되어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혼자 스스로가 좀 작전을 갖다가 정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무형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북한에 해결되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내 정세가 가장 적절한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세 가지 조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상태가 현실적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야말로 국방개혁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무형적에서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안보 환경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바탕해서 한국이 지도자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만이 그야말로 안보 환경이 전시작전 통제권 받더라도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업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을 거꾸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 이게 가장 나쁜 이런 조건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의석은 이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6대 연합사령관 에이브람 장군 한 이야기 그거죠. 정부는 받겠다 했지만 아니요. 조건이 성숙이 다 되고 나는 뒤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거부했죠. 거부를. 아마 우파 국민들도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좀 갖다가 아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다시 한번 눈여겨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깥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듭니다. 정말 우리 서정환 대표님이나 박성구 장군님은 참 살아있는 정의의 군의 역할들을 군인의 가야 될 길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창당 멤버시고 중국 포항중이시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나오시고 현재 경사하시는데 우리 공화당 자문위원회 단장을 하셨던 정재규 상임고문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대표님이나 여러 선배 고모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오늘날에 처한 현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다는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조 대표이야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왜 성공했냐 하면요. 지난 겨울을 틈타서 정규재 대표나 황정수 대표나 또 고성국 변호사께서 창당을 하다 했지만은 당을 오게 못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야당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은 우리 공화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4년 동안의 공든탑을 여기서 더 성장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솔직한 말로 제 자신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오늘 이렇게 외소하게 된 동기는 지도자에 앉은 분들이 하나같이 다 나가서 뿔뿔이 조직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같이 남아있었으면 지금 엄청난 세력이 됐을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바타부타의 잘잘못은 나란 분도 책임있지만 있는 분도 책임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인간의 수명이 80이 넘고 100이 되다 보니까 체면이 없어요. 70문 노인네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80문 노인네가 정당을 만든다 하는 세상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다 보셨을 거예요. 조선일보 일면에는 비트코인 20, 30대가 지금 날리고 40, 50대는 정권 투자가 날립니다. 50, 60대는 아파트 투자하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70, 80대는 돈 있는 사람은 골프 치고 자기 몸건강 생각이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현 정권의 보수에 불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공화당이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투쟁해온 과정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극우라는 비평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은 극우가 아니고는 극좌를 못 물리칩니다. 뺄개를 어떻게 40대, 30대가 방공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뺄개라고 싸울 수 있습니까? 4년 동안 저희들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역사의 평가를 하는 것은 항상 잘잘못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하고 여러분께서 일반 당원들은 공칠 과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도부들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4시에 너하라 텔레비에 나가서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규택 대표가 정광훈 씨하고 자담을 하는데 어떻게 광화문이 정광훈 씨가 지배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광화문을 청명했으면 그 한마디는 해야 된다면 전직 대표로서 광화문 역사가 이렇다. 그러나 우리가 정광훈 씨를 배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우리 공화당이 여소하다 어쩌다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중앙당직에 70분 이상 되신 분들은 각자 희생할 각오를 하고 집권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비평할 사람 한 사람 맡아서 그 사람들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진짜 우리 공화당의 주축 세력이 누굽니까? 5, 60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분들은 돈 내락하면 노예요. 다 합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은 돈 내락하면 30만 내락하면 10만원 술 먹고 20만 냅도 말도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저는 경제적으로도 제가 실패한 사업가고 내가 정치할 입장도 못 되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내 스스로 울분을 느껴서 내가 아스팔트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민이 가장 양심적입니다. 여기 서민정당으로 출발을 했지 조원진 대표가 돈을 40억 50억에 정당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3만원 2만원 만들어가지고 이 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왔을 때 조 대표 고생한 것도 공직 과사로 저는 평가합니다.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다 역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간 사람들 누가 붙잡아 들려야 될 것이냐? 내부터 잘못을 느낍니다. 이기태 대표도 우리가 같이 돌아야 되고 홍문종 대표도 돌아야 되고 당대표 다가 하고 싶다면 공동체 멸문 수위가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정신 자세가 수용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것이 정치 아닙니까? 사람 사역하는데 막말로 집권여당이 된다고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당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3급 이상 국가공무원, 구형기업체, 공무원장들, 대사들 400명, 500명이 갑자기 벼락출세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기 전에 자기가 한 톨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저는 사실 인사 말씀하고 여러 설명했는데 워낙 훌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딱 관락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올해 선거를 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국회 전에 이 나라 쪼가리가 나든 백한 사람이 납니다. 김종인 씨가 뭐라 했습니까? 광주 와서 헌법 개헌할 전문에 5.18 정신을 수용하겠다. 그 다음에 내각제를 받겠다. 지금 마포의 말이지 김문수가 30명 국회의원 들고 순간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회는 온다 이게요. 그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돈이 있기 때문에 답답할 거 없어요. 막말해서 박근혜하고 골치 아프고 자기들 의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당원들, 평당원들 언젠가는 똘똘 뭉쳐 옥사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대비치 않고 호의호식 한다는 정신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진짜 성공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가 지금 정당 옛날에 김영삼이 김정기, 김정필이 다 만들 때 300억, 200억 빚돈 내놓고 정당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이렇게 만든 정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못 살린다면 대한민국 보수 야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도 운동할 건 다시 내고 평당과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고난이 왔을 때 노인들은 물러가고 젊은 세대들인데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 발전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규재 사회부분 책을 이제 하나 내셨어요.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으신 책이고 저도 방금 받아서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현우 선생님 상임고문이신데 현재 동방대학교 석좌 교수시고 대통령의 리더십 등등 인간과 경영 등 많은
처벌 집행하시고 그 전에 아침마당 이건미시하는 아침마당에 고정 수련도 하셨던 서울 출생이시고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이신 정현우 상임고문 말씀 듣겠습니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정치의 근본은 선견 진영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해서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일어날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접종을 마치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서로 마스크를 벗고 관광 교류를 하자고 나서는 이런 정치에 우선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자존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백신이 모던에서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하는 발표가 있고 홍영기 국무총리가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하는 믿을 수 없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코로나 백신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울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거듭하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공화당은 많은 실정을 비판하고 주탄해 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이루 열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실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왜 지지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느냐? 실패한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행정이 얼마나 더 우선적이고 모범적이고 잘 다스려졌는가 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느 정당의 당원들보다도 애국심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열성적인 시대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은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금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되고 4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통령의 석방이 되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대권을 향한 집권 정당으로서의 탈바꿈하기 위한 일대의 발전적인 계기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서울역 광장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국 관광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에 젖은 시대의 애국심을 발휘하고 노력해 왔는가는 국민 여러분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뭐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정책입니다. 문정권의 실정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 생존권과 안보를 위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끔 더 질타하고 성원도 할 거는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대권을 잡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치의 근본은 뭡니까? 인재를 확보해야 돼요. 전국의 유능한 인재를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더군다나 시대의 변화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발전적 국가 장래를 위한 인재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뉴스메디어예요.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정당의 활동과 우리 정당의 목표와 정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뉴스메디어 정책에 특히 개발에 앞장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뭡니까? 대세를 쫓아야 돼요. 전 세계의 대세는 미국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돼요. 한미동맹에서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빨리 시급하게 저거를 복원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인류 기술, 원전 기술을 갖다가 파괴하고 뭉개뜨려가지고 이 나라의 국가 에너지 생명과 같은 에너지 산업에 빨간 불을 켜고 위기를 가져오는 이런 것 자초한 바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조은진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힘을 모으고 능력을 개발하고 이 시대의 애국심을 통해서 정의와 정직과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희망의 정당 국민에게 복지와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더 나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경남 함안 출생이시고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시고 전 강원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하셨던 안상열 교수님, 상임 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우리 공화당은 사상 유례없는 민초 정당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유일한 정당에 소속됨을 저는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은진 대표님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세상에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반듯하고 정직한 지도자, 여기에 탁월한 리더십을 두루 겸비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험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부전, 헐뜯기를 좋아하는 위정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줄 인재를 음해하고 의도적으로 가리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계기입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훌륭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뇌물 한 푼 안 받은 깨끗한 정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로운 옥중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4여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애국의 소리를 방방곡곡 순방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무형재산이며 그분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내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난세의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지도자, 조원진 대표님 같은 분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계시는 우리 공화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편찮으셨는데 건강을 회복하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한상현 교수님은 지금 경남 함안에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상열 우리 상임고문님 서울 출생이시고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시고 오랫동안 은행에서 계셨고 현재도 회사에 몸담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려봐. 너 이거 올려봐. 빨간색 부분 한번 눌러주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임고문단에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조원진 대표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선배, 재영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대표해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간에 제가 관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공화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제가 좀 기여를 해볼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안상현 고문님께서 저를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제가 오랜만에 제 자리를 찾아왔다는 이런 편안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문제나 방안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 방금 선배님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각오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는 그냥 약간 우파로서 그냥 이래 굴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선배님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결기에 차 있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노력한다 하는 모습들을 제가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어느 정도 처음 들어올 때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같은 그냥 동참하는 수준으로 그냥 옆에서 같이 바라보는 수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지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더 제가 미래이지만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겠지만 또 오늘 제 각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상임고문단 회의에 서청원 최고 상임고문님과 또 조문환 전 18대 국회의원 조문환 상임고문을 비롯한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분의 상임고문 고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허평한 상근 상임고문님이 상임고문단을 대표하시고 오늘 사전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상임고문단 간사 역할은 우리 안상률 교수님께서 간사 역할을 해 주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상근 상임고문 허평한 대표님과 안상률 간사님께서 우리 당의 큰 길을 또 구원을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도 또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입에도 또 상임고문뿐만이 아니고 좋은 젊은 형제들의 영입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민민, 안보는 튼튼, 외교는 당당, 사회는 화합, 정치는 깨끗,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당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그런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는 국민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좌파 소위 반미주의자들,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주사파들, 친북, 친중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의 발악을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한 상황들이 예견되는 그러한 위난의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심을 잡고 이 대한민국 체제수, 헌법적 가치수, 또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또 우리와 혈맹관계에 있던 한미동맹을 통한 자유우파 블록, 한미일 삼각연대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하는 가치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그 가치의 반 이상을 버려버렸어요. 어느 시기에든 국가가 위난에 빠지면은 가장 먼저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세력은 지식인들이고 정치인들입니다. 결국 분노하고 힘들지만은 나라 걱정하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중심 멤버인 민초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 민초들로 만들어진 정당이고 상당에 비하면 당세가 100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저희들이 펀드 상황으로 했던 15억의 빚도 총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아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우리 공화당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 73년의 정당사에서 이렇게 민초들에 의해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또 전국적인 선거를 2번 참패하면서도 빚을 갚으면서 매주 3,000명 이상의 당원이 입당을 하고 매주 300에서 500명의 권리당원, 책임당원, 돈을 내는 책임당원 입당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좌파 언론대로 우리 공화당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수 우파 언론들은 탄핵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당장 현실에서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세력과 또 반대한민국 세력, 반체제 세력과 야합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상임 고문님들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이 생겼듯이 진실, 정의, 공정이라는 또 자유라는 그런 가치를 지키는 자유우파의 중심 세력으로 반드시 거듭날 겁니다. 향후 22대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화당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 호주 이 쿼드에 한국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쿼드에 가입하지 못하면은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 문재인이 추구하는 것은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한반도의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겠다는 그러한 망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 쿼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한국은 그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소위 말하는 중국 사상의 전파를 위한 공자학원의 철폐 또한 우리 공화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 춘천에서 차이나타운을 명분으로 중국에 헌납하고 있는 이 잘못된 중국몽에 대한 철폐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부 장관님 말씀대로 홍콩의 자유화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당도 지지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홍콩 자유화 운동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고 자유우파 블록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이 자유우파 블록 형성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권의 공산화의 정책들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드와 같은 통풍이라는 시스템을 발전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입니다. 이 사드에 대해서 국내 내정 간섭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방침이고 또 우리 공화당을 대표하고 있는 저의 입장이고 우리 공화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당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한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진핑이 방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6.25 개입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송환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차후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탄압을 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시진핑이 미국 가서 했던 망언, 대한민국의 속국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시진핑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중국 폐렴 전념의 중심지인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자유우파 국가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반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사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수없는 돈을 중국에 주고 있다. 수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여동생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우리 상임고문님들이 오늘 첫 회의를 해서 우리 재원호 사무총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송영진 대리협력실장, 그 조직국장은 지금 충청도에 서명 나가 계시고요. 홍보 미디어 본부장, 그 다음에 전략기획실장, 그 다음에 법률부국장, 그 다음에 비서실 부실장, 자료실장, 이렇게 실국장들이 형성이 배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쳐내고 작은 정당이라도 하는 일은 똑같은데 특히 우리 공화당은 거의 매주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 투쟁과 당의 확장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그 길에 조금의 동료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간 보고를 간단하게 사무총장께서 상임고문님께 월간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상임고문단 고문단 연습회의는 일정을 정해서 매월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당 사무처는 주간 단위로 계속 그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 월간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그 부서 단위별로 진행되는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이제 당 성명서 및 언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새마을에다 성명서,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문, 중국 폐렴 공포주범 무책임한 깜깜이 백신 확보, 무자격자 문재인 퇴진 등 주제로 기자회견문이 배포되었고요. 그리고 4월 24일 날 충남 집회 홍보 및 성명서도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홍보 방안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직국에서는 현재 정규 조직 및 중요 당 조직을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세종시에서 지금 현재 창당 준비를 위한 서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항 전통시장 15일부터 17일, 19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정의전통시장과 조치원시장 두 곳에서 서명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당원이 684명까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향후에 500명을 더 가입시켜서 1,200명 가까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 날 청양 원양 온천역 집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전국 당원 및 조직위원장 확대를 위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집회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24일 날 충남 아산 집회도 지금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요 정례 기자회견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 등을 준비를 해서 즉시 저희 그 당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행정국에서는 현재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분쟁에 관련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간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 상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당이 그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는데, 법률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와 관련한 서울시와의 그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문제는 서울시의 그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어보기 위한 준비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의 서울역 기자회견 행사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서실에서는 중요한 일정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자료실에서는 당원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정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정치자금 영수증이라든지 당비 그리고 수입 지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1일 내지는 월간으로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는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월목 회의 기자회견 정규 방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른 기자회견, 이슈 및 기자회견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각종 집회 홍보물, 전단지, 서명대 홍보물품들을 제작해서 지금 이제 발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공화 라이브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PD 한 분을 모셔서 이제 우리 공화 라이브에 대한 콘텐츠를 더 강화하고 고화질의 그리고 좋은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 라이브에 대한 신규 방송을 이제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 미디어 본부가 이번에 신설돼서 한근영 최고위원께서 전체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SNS라든지 각종 서명대의 내용들을 일관화해서 통일화해서 우리 당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 이슈들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의견들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표현하기 위한 작업들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수원의 그 공경력 불인정 이슈와 관련해서도 즉시 현수막을 개최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홍보 콘텐츠도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안함 유가족 및 생존자 전후의 투쟁 현장에 지금 이제 답사를 하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기사로 최원일 함장께서 국방부와 청와대 쪽에서 1인 시위를 저희들이 같이 참하였습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당의 사무처에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월요일날 최고위원회 하면은 그 주에 그 전주 일주 동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또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입당 현황을 발표를 매주 합니다. 아마 정당에서 매주 이렇게 입당 현황을 발표하는 정당도 없을 겁니다. 이번 월요일날, 그중에 19일날 제가 발표했는 그 전주에 4월 12일부터 4월 18일 일주일 동안 서명했던 분이 13,87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원으로 입당해 주신 분이 4,793분입니다. 5,000명 가까이가 되버립니다. 그 중에서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773분이 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 당원, 책임 당원 비율이 10%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책임 당원에서 일반 당원, 책임 당원 비율이 약 한 20%가 책임 당원이 많습니다. 아무튼 매주 책임 당원이 500명, 일반 당원이 3,000에서 4,000에서 5,000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26일 날 오후 1시에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서명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이 255만 정도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뭐 사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단일 서명 운동에서 이렇게 그것도 인터넷으로 한 게 아니고 직접 환자 손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손으로 다 서신 서명되기 때문에 255만이 넘는 서명부 전달을 월요일 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상임 고문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촛불 이 혁명의 광장이 아니라 광란의 촛불 쿠데타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영역 깡패들에 의한 그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저희들이 다치고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15분 정도가 됩니다. 저도 물론 고발을 당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이 영역 그 철거비에 대한 2억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억 1천만 원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1억 6천만 원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법정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8개항에
8개항의 질의사항을 준비를 했고 전달이 안 된 거죠. 다음 주에 최종 부점검을 통해서 오순 시장한테 8개항의 부분에 대한 전달을 해서 답을 받을 생각입니다. 4월 24일 내일 모레에 태극기 집회는 온양온천역에서 오후 1시에 집회를 가집니다. 왜 온양온천에 아산에서 하냐면 4월 28일이 사적성의 정신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신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탄신일이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리고 충청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원래도 나라가 어렵고 남국의 시절에 나라를 구하신 중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리면서 온양온천역에서 집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집회 형태를 많이 바꿔서 온양 5일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장보기 준비를 해오시고 장바구니뿐만 아니라 그 색깔에 관계없이 집에서 쓰시는 그 뭐라 그러죠? 그죠? 이거 앞치마 이런 그 갖고 오셔서 전혀 다른 집회의 행태를 보일까 합니다. 꼭 가시면은 장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활동을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내일은 광복회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막말 정도가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는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원웅 회장 망언 규탄 기자회견과 이준석이나 조수진 같이 반역사적 이 탄핵 배신자들하고 똑같은 말들에 대한 막말에 대한 규탄을 가집니다. 오늘 상임 고문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오늘 상임 고문단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파티마가 파티마.